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동춘당집 선비의 공과사 제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철홍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그 동춘 그리고 우암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동춘과 우암 두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 예. 새겨놓은 궤적은 선명합니다. 예. 효종의 북벌 정책을 비롯한 두 차례 예송 사건을 거쳐서 예. 기와파의 학문을 완성하고 마침내 문묘에 배양되기까지 같은 듯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은 늘 인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의만 가지고도 안 된다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동춘과 우암은 바로 그런 점에서 잘 조화를 이뤘다. 예. 동춘은 평생 사람이 매는 가마를 타지 않는 등 백성을 살피고 배려한 대학자이다, 큰 선비였다라고 이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동춘당 이 건물 이 자체가 이 동춘당 통준길 선상의 분신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아파트 숲속에 있는 탓에 분위기가 많이 이제 퇴색은 됐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도 예. 이 고택엔 이 예학의 깊이와 여러 문인의 시향이 감돈다고 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서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률 사랑한다 말해도라고 듣겠습니다. 난 네 앞에 서 있어. 너는 생각에 또 잠겨있네. 함께 있어 더 외로운 나. 어쩌다 이렇게 난 네 앞에 서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채 떠오르면 또 부서지는 수없이 많은 나를 사랑한다 말해도 그 눈빛이 머무는 그곳은 난 헤아릴 수 없이 먼데 너를 사랑한다 말해도 더 이상 반짝이지 않는 두 눈이 말라버린 그 입술이
그래야만 하는가요? 난 네 앞에 서 있어 너는 생각에 또 잠겨 있네 함께 있어도 외로운 나 어쩌다 이렇게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책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송준길이 지은 동춘당 집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책이 제가 찾아보니까 48권 26책이에요.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송준길이 시문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집은 28권 14책, 별집은 8권 4책, 속집은 12권 8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종 8년에 왕명으로 예문관에서 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중간중간 중단도 됐다가 증보도 됐다가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꾼 거죠. 이 책을 한국 고전 선집이라는 곳에서 동춘당 집이라는 걸로 한번 펴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어떻습니까? 이 책에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조선의 선비에게 예. 공과 사 그리고 국가와 개인은 오늘날처럼 뚜렷이 이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었고요. 예. 사는 공을 위한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동춘당 집에 남아 있는 글 대부분이 그가 송중기 씨가 조정에 올린 상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있는데 책의 주요 내용이 이제 임금한테 올리는 상소문이고 예, 상소문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가 편지. 있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소소한 그런 당시의 그 생활 습성이라든지 그분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송중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뭐 글도 없고 예. 역사에 길이 남을 뭐 명문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책에 어떤 선문이나 말문도 얼마 되지 않고 이렇지만 그분이 이 충신으로서 또 상소문 또 주변 인물들에게 했던 이 편지 이것이 아주 지금으로서는 귀한 역사적 자료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아니 저는 예. 이런 글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의 난중일기도 좋지만 예. 그거보다도 일상생활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을까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좀 되셨는데 서당을 다니셨어요. 옛날에 예. 서당을 다니셨는데 그 서당에서 배운 천자문 있잖아요. 예. 천자문을 그때 당시 이제 필사죠. 천자문을 먹으로 이렇게 해서 해놓은 그 책이 있더라고요. 예. 집을 뒤지다 보니까 예. 그런데 그 천자문 그 뒤편에 보면 예. 깨알같이 그 한자를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아.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천자문 뒤에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서당 다닐 때니까 뭐 10대 때죠. 10대 뭐 초반 됐으려나. 근데 그 당시인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하늘천이라고 써놨어요. 이제 한글로 그거를 이렇게 컨닝하면서 그 천자문을 공부했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꼭 컨닝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예. 그게 이제 이 아버님의 공부하는 하나 비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 이제 좀 웃긴 거 뭐 재밌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 그분들이 살았던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태도 이런 거를 보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더 인간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거든요. 지금 이 상소문이라든지 편지 이런 것도 뭐 떠들썩하게 한 글도 없다, 예. 명문도 없다 이렇게 예. 적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정말 명문은 그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그분의 그 상소문이나 편지가 예. 오히려 더 떠들썩한 글도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죠. 후대에 그렇게 해서 가면은 당시에
이조 판서를 지내는 학자 박세채는 예. 송중길의 이런 글에 대해서 이제 그분 춘당의 상소와 편지는 진실하고 합당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보배롭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상소문과 편지는 송중길을 이해하는데 예.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도 새삼 좀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이 이제 계속 지금 책을 앞에 놓고서 보고는 있는데 사실 책이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읽기에는 좀 예. 답답해요. 예. 옛날 그 서간이나 상소문을 현대식으로 아무리 풀어놨다 하더라도 그렇게 소설처럼 어떤 이벤트라든지 자극적인 부분도 없고 그래서 그 책이 어떤 식의 목차를 갖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통춘당 이 집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떠들썩한 글 같은 게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송중길의 30대 이전에 글이 거의 없어가지고 예. 여러 기록에서 젊은 시대에 관련된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예. 이걸 이제 여러 장르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29세 이전을 뭐 젊은 날의 초상으로 이렇게 분류했고, 그다음에 이제 30세부터 43세까지를 자신을 지킨 자신 뜻을 지킨 정, 예. 그리고 44세에서 53세까지를 군주와 만남의 융, 그다음에 54세에서 66세를 왕가를 보익한 공. 쉽게 하면 왕가를 보이겠다는 것은 왕가를 도와줬다. 그렇죠. 이런 뜻이 네. 되겠고요. 그다음에 67세 생의 마지막 해를 일생을 바친 충. 일생을 이제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충으로 구분해서 엮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읽다 보니까 한 책을 보면은 49페이지 정도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가 돼 있냐면 30살의 다짐을 달력에 쓰다. 이게 그 소제목이거든요. 30살에 이분이 30살에 다짐했던 것을 달력에 썼다라는 거를 보고 우리가 왜 50이 됐든 30이 됐든 이렇게 나이가 되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새해 결심 해가지고 우리 그렇죠. 적고 있는 네. 그런 건데 네. 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책을 안 읽고 혼자 상상을 한번 해본 거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하겠다.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30살에 무슨 다짐을 했을까? 그래서 한번 봤는데 저 관장님도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한번 보면 뭐라고 적었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내 나이가 벌써 30인데도 자기 학문에는 진전도 없고 덕도 증진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병은 날로 깊어져 가고 아직도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30살 때. 근데 30살에 벌써 병이 온 거죠. 그렇죠. 아팠던 거예요. 아주 안타까웠고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분발을 할 때도 있지만 이게 한번 마음을 먹은 거는 쉽게 사라져 버리고 은밀한 순간에 금방 또 작심삼일이라고 후회만 쌓여간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율곡 선생의 말을 귀감으로 삼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래요. 스티브 잡스의 명언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렇죠. 네. 이거 명언을 써놓고 야 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명언을 써놓는데 이분은 율곡 선생의 말씀을 귀감을 하나서 어제 한 일을 오늘 고치기 어려워하고 아침에 그 행실을 후회하고 저녁이면 또다시 하고 있다. 이율곡 선생의 자경문에 보면 옛날에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야 나 혼자 있으면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혼자 있을 때 삼가하지 말고 자기의 몸을 좀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소소한 부분을 읽어보면 당시에 살았던 선비들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그분들도 나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계획을 세워도 잘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네. 마음이 무너지고 네. 다시 또 세우고 지금으로서 저렇게 훌륭하게 평가를 받는 그 당시의 훌륭한 선비도 내 마음처럼 여리고 그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게 더 인간적이죠. 그렇죠. 네. 이제 훨씬 와 닿았어요. 네.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존 박의 굿데이라는 노래를 듣고서 얘기를 좀 한번 이어가도록 하죠.
내가 알던 그대 만나요. 나는 왜 또 설레 매일 보는 그대 얼굴에. 난 머리도 좋은 편인데 왜 그대 볼 때마다 처음 같나요. 할 때마다 저 키스 같아서 너무 두근거려 혼자 매일 첫사랑을 해. 내 머릿속 작은 지우개 그대의 익숙함만 지우나 봐요. Have I told you that I loved you before? 120번째도 넘는 이 말 누가 그래 사랑한단 말 흔하다고 말하지 마요. 그때 날이 좋은 날엔 난 느낌이 좋아. 그대와 손잡고 어디든 멀리 떠날 수 있잖아. 비 내리는 날엔 더 느낌이 좋아. 그댈 가까이 안을 수 있어. Every day's a perfect day. No matter whatever, girl. 내가 알던 그대 만나요. 오늘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날 놀라게 해. 난 그대가 이래서 좋아. 작은 표정만으로 딴 사람 같아. Have I told you that I loved you before? 120번째도 넘는 이 말 누가 그래 사랑한단 말 흔하다고 말하지 마요. 그때 날이 좋은 날엔 난 느낌이 좋아. 그대와 손잡고 어디든 멀리 떠날 수 있잖아. 비 내리는 날엔 더 느낌이 좋아. 그댈 가까이 할 수 있어. So good days 그대만 하루로 난 느낌이 좋아. 그대만 있으면 뭐라도 내가 된 것만 같잖아. 그대 볼 때마다 그 느낌이 좋아. 꿈보다 멋진 현실이 내게. Every day's a perfect day. Whoa, every day is so full of love. No matter whenever, yeah. No matter whenever, girl. Oh. 예, 책의 그 내용을 보면 그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30, 40, 50, 60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생님의 살아가셨던 그 나이대별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30대는 정직하고 올바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송중길 선생이 30대부터 건강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흥미로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30대 이후에 건강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요. 예. 원래 어려서부터 허약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글도 그 9살 넘어서부터 이렇게 깨우치게 했다고 한 거로 보면 그렇군요. 어려서부터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67세를 로 이제 생을 마감했지만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적지 않은 연세였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환갑 넘기고서 몇 년을 더 사신 거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여담이지만요. 예. 라오스에 여행 가서 음. 아는 지인이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 노인 양반들 본 적 있냐 이거요. 한국 기준으로. 아, 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 물어봤더니 여기 이 평균 수명이 54세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67세라는 게 적지 않은 연세였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자신의 뜻을 지킨 정. 예. 이분이 이제 곧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 자신의 뜻을 지킨 정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에서 43세까지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이 기간에 이제 임금님을 모시고 하는 호위하는 이기사, 사직, 예. 그다음에 예산, 현감, 한성부, 판관 등 추천을 받지 않고 임금이 직접 표서를 내려는 예. 이런 그 제도도 있었지만 직책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 고사했다. 네, 예. 고사했어요. 또 여러 차례 정사를 논하고 뭐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 비행을 조사하고 그 책무를 묻는 산부 지평에도 제소되었는데 번번이 이 사직을 청했습니다. 예, 예. 그러던 중 소현세자가 죽자 곧바로 상소하여 원자의 자리를 서둘러 정하고 예. 청음 김상현 선장을 스승으로 삼을 것을 아뢰었으나 이미 효종을 세자로 정할 마음을 굳힌 인조는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고 이후로 효종이 죽게 할 때까지 어떤 배설에도 제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조한테 찍혔네요. 희귀하면 찍힌 예, 예, 거죠. 예. 인조한테 상소를 했는데 저 원자 좀 빨리 좀 저 결정해 주세요. 그랬는데 인조가 이제 이분이 마음에 난 거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소를 소위 말해서 직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어떤 조직에서 예. 직언해가지고 덮은 사람 별로 없다고 복귀 하잖아요. 안 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효종 때 들어서서 이제 비로소 벼슬자리 중앙 무대로 나가는 거죠. 예. 또한 이제 돌아가신 스승 사계 김장전 선생을 위해 쓴 그 제문에 예. 이 태계를 버리고 윤골 처했다라는 영남 지역 사람들이 계속 이제 문제를 삼자 이 정현세의 질문에 정현세, 현세, 영세 예. 두 그 형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주의 인간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성리학의 기본 개념인 이기를 논하면은 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앞의 얘기를 다 자르고 예.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돈은 공리이다. 어느 누구의 사유물이 아니다. 즉 어느 누구의 학설만이 오로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 따라서 돈을 추구하는 지식은 모두 자유로운 권리다라고 답을 해서 공리인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수정하는 것을 공의로 여기는 송중길의 학문의 원칙과 자세를 엿볼 수가 그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사람들한테 정치적 이슈가 뭐냐면 이기론, 그죠? 이기론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잡하고 예. 당대에 그 첨예하게 대립됐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지. 근데 이제 라인을 퇴계를 타느냐, 율곡 이기를 타느냐, 예.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예. 앞에 얘기를 다 잘라버리고 예. 쉽게 한번 지문을 치면 편집한 거죠. 그렇지, 그렇지. 편집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로 치면.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구 그 학설이라는 게 뭐 네 편 내 편 가르고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냐, 예. 다 같이 쓰는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를 하신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학생들 많이 가르쳤잖아요. 예. 33살 되던 해에 이제 이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제 제자 이제 이덕화라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영화배 이덕화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자 이덕화를 위해서 쓴 거를 하나 이제 소개하면 예. 본인이 이제 오랜 병으로 몸이 이제 쇠약해서 이제 그 제자 이덕화를 위해서 이제 돌보는데 좀 소홀했다는 거를 이제 표현한 건데요. 그리고 또 제자한테 자기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제대로 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사과의 글을 또 썼어요. 그래서 이 참 자기 아랫사람이지만 이렇게 그 겸손하게 또 하는 것이 이 그때 당시에 선비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그 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송중길이 가르치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예. 송중길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
잘 가르치도 못했는데 예. 배우던 이덕화라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돌아가는데 야 미안하다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몸이 아파서 예. 너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이렇게 그렇죠.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와 감동입니다. 이거.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계 김장성의 아들 김집이 예. 자신의 문화생을 송중길한테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 예, 사람 예, 만들어라 뭐 이런 예,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보낸 거를 이제 그 또 평가를 했어요. 예. 그 사람은 예. 이제 보내면서 그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조용하게 성취하는 이렇게 거를 가르치는 이만한 사람 요새 스승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 평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김집이 송중기를 얼마나 이 스승으로서 면모를 예. 참 호평을 하지 않았나 음. 이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런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 편지에는 예. 이제 다른 편지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아 예. 예. 이제 친구인 남한갑의 모친상과 갑작스런 유배 소식에 슬퍼하고 놀라는 마음을 이제 표현을 했고 또 유배 중인 친구가 있었는데 예. 송중기를 통해서 책을 구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아, 유배지에서 보려고. 그러나 이제 이 안타깝게 그 이제 친구의 그 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이제 비판하고 막 이런 얘기를 또 이 표현한 그런 글도 소개됐고 예. 또 유배된 사람들에게 이제 불행이지만 이제 좀 올바르게 살도록 또 이제 위로도 해주고 또 유배가 풀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또 관직에 복귀도 시키는가 봐요. 지금으로 치면 그렇죠, 사면. 그렇죠. 그래, 예. 사면에 사면 예, 복권을 예. 시키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부정한 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유예라 이런 이제 글도 주변 인문들한테 많이 비슷한 써서 거, 예. 지금이나 그때나 예. 이거 유배지에서 감옥에 갔는데 야 그 너는 가만히 보니까 조정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복직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꼬이잖아요, 그죠? 예, 예. 사람이 꼬여서 아 인사청탁하고 또 이렇게 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야 그런 거 처신 조심해, 잘해라. 처신 잘해 뭐 예, 이런 예,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음, 임금한테 상소 직원만 잘한 게 아니라 주변 예. 인물들한테도 예. 그분들한테 그 관심 있게 처신하는 거를 방법을 예. 알려주고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야 그런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도 저는 신기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때나 지금이라 그 걱정하는 거 지금 예. 말씀하셨듯이 모친상에 얼마나 놀랬느냐 예. 인간적인 배려 그런 것도 있어 편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유배 중인데 책 좀 구해줘. 예. 그때는 책이 없었으니까 예. 그때 야 책 못 보내서 미안하다 뭐 이런 거 예. 또 있고 그다음에 네가 유배는 됐지만 불행하지만 예. 야 처신을 잘해야 된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훈시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삶은 지침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편지로. 그때 당시는 교통 사정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고 예. 소통의 수단, 통신 수단 이런 게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주로 편지 글로 예. 모든 것을 이제 소통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뭐 카톡 할 수도 없는 예, 얘기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소소하게 남아 있는 그런 기록들로서 그 송준길의 그런 면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여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여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자,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송준길, 효종의 남자입니다. 효종의 남자. 드디어 송준길이 임금과 마주치게 되죠. 효종한테 조언도 하게 되고, 사실은 효종을 가리키는 스승님이었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고위직 그 벼슬을 내릴 때마다 사양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상당히 그 40대 군주와의 만남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40대. 예, 이제 군주와 만남은 융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예. 융이 이제 한자로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하다 이런 그 뜻인데요. 예. 이 효종을 만났다고 했죠. 예. 그 44세에서 53세까지 효종이 지내던 시기인데 예. 이때 가장 이제 임금하고 왕성하게 서로 활동을 할 했다고 때. 해서 그렇죠. 예, 군주와의 만남의 융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하고 효종이 남자라고 했잖아요. 예. 효종이 신임을 받아서 시강한 진산을 시작으로 대산을 거쳐서 병조판서 우참창까지 이제 오릅니다. 예. 근데 관직에 제수될 때마다 쉽게 하면 사표를 냈어요. 근데 효종이 사표를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어허. 예. 그럼에도 계속 새로운 관직을 이제 예. 내려주는 겁니다. 예. 그만두겠다. 예. 이제 아유 피곤해. 예. 그러면 다시 콜. 예. 다시 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송중길은 뭐 허락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효종의 심정을 뭐 진강하고 아울러 임금의 덕을 진작하려고 노력했다 하고 그러나
이 잦은 그 병으로 내실있게 이제 관계는 이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사위 남영자가 또 젊은 나이에 예. 이 죽게 돼서 이제 상심이 컸고 또 부인 정씨마저도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 이게 큰 40세 일을 때 겪었습니다. 40세 때 사위가 예. 사위가 먼저 젊은 나이에 죽고 예. 부인 정 씨도 예. 세상을 떠나고. 예. 그러니까 야, 얼마나 이제 충격적인 상심이 일들이, 컸겠어요. 예, 충격적인 일들이 40대에 다 발생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충격이 이제 컸던 시기였고 예. 효종이 즉위하는 그저 44세에 예.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던 사헌부 종산품 직제에 이제 제수된 후에 또 사직을 청하는 등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쉽게 하면 직을 좀 거절을 한 거죠, 사표를. 예. 근데 그러면서 임금한테 음. 이제 바른 얘기를 했는 게 있습니다. 예.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을 이제 떠받들어서 성왕의 뜻을 세울 것, 음. 또 도학을 전하는 전통을 개성할 것, 예. 또 그다음에 제도를 개혁하고 백성을 소생시켜 달라. 예. 이 모든 것은 임금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에 딸려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효종은 이 코드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충직하게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그 직언하는 그 말뜻에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 뜻을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왕권이 효종은 왕권 강화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살인파를 등용을 한 거고 살인파는 중앙 정치 진출이 절실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뜻에 따른 건데 사실은 이제 송준길이 경연에 참가해서 효종한테 가리키잖아요. 이제 예. 가리키는데 자고로 임금이란 해가지고서 이제 뭐 이렇게 지침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임금으로서는 예.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죠. 임금인데 예. 자기가 뭐 또 나를 가리켜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종의 과제도 주고. 과제도 주고 숙제도 검사도 하고 막 예. 그러잖아요. 예. 이런 그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예. 어떤 어린 임금 그러니까 임금 교육을 받던 그 임금들한테도 예, 어렸을 때부터 교육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있고 그렇죠. 사보가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 임금의 뒤를 일 원자 그렇죠. 이분들도 맡아놓고 이제 교육을 시켰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그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이 되라. 예. 도학을 계승해라. 예. 백성들을 보살펴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라. 공부를 게을리하지 예, 말라. 예. 와,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임금으로서 임금이 조금 그 반항적인 기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음속 깊이 야 이거 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이 이제 그 아웃되는 거죠. 예, 신하들은 예. 이거 얼마나 이제 위태위태했으며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런 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강조한 것이 예, 훌륭한 군주 임금이 되려면 예, 올바른 학문이 필수적이다. 음, 학문의 깊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저쪽 공자맹자의 성리학이 자리 잡으면서 그것이 이제 어떤 건국 이념에서부터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니까 그 이념을 이제 고수하고자 했던 지배층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이제 결집이 됐겠죠. 그렇죠. 그것도 임금이 알아야 되니까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손준길 개인한테는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위가 죽고 또 부인도 부인도 죽고. 근데 57세 또 딸이 자결하고 예. 하는 걸로 그렇죠. 나와요. 예. 개인적인 삶은 그런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노래 이찬혁이 부르는 파노라마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뱉어야 하는데 심장이 점점 굳어가고 뒤집어 엎는 가족들 왠지 이 코믹 같은 상황이 받아들여지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뒷불도 없는 게 스쳐가는 파노라마처럼. 거짓말 하지마. 꿈이잖아. 깨워줘 남자.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스쳐가는 파노라마처럼.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뒷불도 없는 게 스쳐가는 파노라마처럼. 자, 송중길의 일생에 대해서 동춘당집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60세가 넘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일생을 바친 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임금과 나라, 그 다음에 충성, 충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어떻습니까? 이제 일생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이제 그 일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좀 적지 않은 나이까지 사셨는데 좀 단지 아쉬웠던 게 네. 몸이 쇠약하고 그래서 병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학문을 하면서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거, 또 본인이 뜻을 올바르게 갖고 늘 이성적인 판단했다는 것은 우리 조상이지만 이런 분도 있었다는 게 우리 현재 시대에 살면서 기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예, 1672년 그 송중길이 67세로 생의 마지막을 맞습니다. 예. 그런데 1월에 꿈속에서 태계를 만나 깊은 감회를 느꼈다는 그런 그 꿈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태계 예. 이황 선생이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이 꿈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견이었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예. 그래서 4월에 현종의 부름에 상소를 올려 사양하고 11월에 병세가 유독해지자 통시열이 찾아와 문명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3대 정통 중 한 사람인 문곡 수양이 상소해 효종주에게 우대한 현실을 버려둔 것을 질책하자 현종이 어의를 그러니까 이 임금이 주치의죠. 그렇죠. 주치를 보냈죠. 송중길은 이미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됐고 다음 날 이 동춘당에서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죽음이 알려지자 모든 이가 현인 이제 뜻은 이제 어질로 총명하고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이라는 예. 이 현인이란 칭호를 받고 그 죽음을 애통해 했답니다. 이제 지금처럼 통신수단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아서 예. 그분의 이제 죽음이 이제 빨리 전파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송중기 부임이 조정이 알려지자 이 현종은 매우 놀래고 슬퍼하면서 미처 정성으로 세우지 못한 것을 큰 한으로 여기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슬픈 내용의 전교를 내려서 며칠 동안 그 안색이 밝지 못했다고 이 김수양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그 우리 관장님이 방송에 좀 한번 출연도 하시고 오랜만에 그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문화유산 보존 관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뜻깊은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예. 뿌듯합니다. 아하. 예, 사실 그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좀 적었죠. 그래. 아무래도. 네. 대개 이제 대중문화예술 쪽에만 관심이 많았죠. 음. 그러나 이제 논산의 그 도남서원 등 9곳이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되고 아, 예.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BTS에서 음. 오징어 게임, 그렇죠. 미나리까지 예. 세계적인 한류 열풍 덕분에 음.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이 말과 음식, 특히 우리 전통 문화의 유산에 대해서 음.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 매체나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은 우리 국민 모두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지키고 가꾸고 즐기며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그렇죠. 실천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옆에 있는 문화유산, 음. 좀 전에 얘기한 뭐 도남선, 이런 동춘당, 소대원, 호연제고태 이런데 예. 내 옆에 문화유산부터 관심을 갖고 또 지킴이 활동도 하고 또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고 우리 문화의 어를 지켜나가는 민간 차원의 이 문화유산 국민 신탁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긴 시간 그 많은 좋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문화유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래 듣겠습니다. 리쌍의 변해가네 듣겠습니다. Yeah, it's Lee Sang once again. Back with a legendary poet, Mr. Kim Kwang-sok.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구름 같은 꿈은 아직도 하늘에 떠있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살은 30살을 넘긴 나이를 말해준다. 시대는 변해 어린 친구들이 나를 충고하고 세월 앞에 나는 중고가 되고 때론 숨고만 쉰다. 역사가 될 것인가 전사가 될 정상을 향해 뛸 것인가. 어려운 기로에서 나는 외친다. 지나간 날은 모두 뒤로.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태풍이 쓸고 간 마을처럼 낙엽진 가을처럼 지금 나의 마음처럼 모든 것이 변했다. 나에게 많은 돈과 큰 집이 생겼지만 엄마의 몸속에는 암이 생겼고 밤이 새도록 잠 못 이루며 마음고생하며 알았다. 시계바늘이 도는 한 눈부시게 태양이 나를 보는 한 아직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모든 것의 소중함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은 흘러가고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잡을 수 없어. 내 삶의 꽃은 피고 또 졌어.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은 흘러가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잡을 수 없어. 내 삶의 꽃은 피고 또 졌어. 잊혀진 건 잊혀진 그대로 살아가면 돼. 가슴 아파도 다가오는 날은 언제나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야. 남은 나를 시간이란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 사랑을 할 때쯤 사랑은 변하고 부모의 마음 할 때쯤 부모는 아프고 나를 할 때쯤 많은 것을 잃었고 기적 소리가 마치 아픔처럼 들린다. 하지만 좋거나 싫거나 해가 뜨거나 지거나 어쨌든 우린 변화 속에 살아야 한다. 무언가를 보내고 또 얻으면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너무
예, 오늘은 김호연재의 시 야음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야심한 밤에 달빛 아래서 인생사에 대해서 고민했을 조선시대 한 여인의 남긴 시를 감상합니다. 동춘당 공원에 가면 소대헌 호연제 고택 입구에 김호연재의 시비가 있는데 그 야음의 전문입니다. 야음은 밤의 읍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야음, 김호연재. 달빛 잠기어 온 산이 고요한데 샘에 비킨 별빛 맑은 밤. 안개바람 댄잎에 스치고 비잇을 매화에 엉긴다. 삶이란 시린 칼인데 마음은 한 점 등불이여라. 서러워라 한 해는 또 저물건을 흰머리에 나이만 더하는구나.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